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는 사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서블릿을 이용해가지고 HTML 문서를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그러니까 웹서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들을 톰캣에 보낸 다음에 톰캣에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띄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물들을. 근데 이제 HTML을 여기서 생성하면 소용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써도 내용물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썼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도 지금 코드 자체가 짧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뭔지를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지만 웹브라우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 웹사이트의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엄청나게 방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다 넣은다? 당연히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HTML을 쓰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 내가 HTML을 쓴다 했을 때 div라는 게 있어요. div.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A,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그냥 div라는 엘리먼트한테 이름을 붙여준 건데, 그러면 .a라는 걸 검색해서 자, 너비를 제가 여기다가 100픽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이트를 여기다가 쉼표 붙이시면 안되고 하이트를 1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게 있는데 이 컬러를 여러분들이 레드라고 이런 식으로 입히게 되면 너비 높이 100픽셀짜리 백그라운드 컬러, 즉 배경색이 빨간색이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안녕하세요는 지울게요 그냥.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RQ 이용했는데 제가 아까 요거를 수정을 안 했네요. 요거는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RQ 그 다음에 append body 해가지고 요것만 넘겨주면 됩니다. 코드가 좀 더 짧아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append body. 자, 그러면 append body 한 다음에 방금 제가 복사한 거를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코드가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해지죠. 자, 그래서 이 자바 버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바가 업데이트 되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따옴표를 3개를 이런 식으로 트리플 따옴표 이렇게 쓰게 되면 요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자, 여튼간에 이렇게 쓰고 나서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화면에서 보게 되면 빨간색 박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로딩이 안 됐죠? 자, 좀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반영이 됐네요. 자, 그래서 F4로 눌러보면 지금 보니까 그쵸?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HTML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고 써야죠. 스타일.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자, 저장하고 좀 반영이 되는데 기다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도 마찬가지로 이거 자꾸 쉼표 붙였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다 쉼표를 붙여버렸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쓰게 되면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비 높이 200픽셀짜리 배경색의 이제 레드인 녀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좀 기다릴게요. 안 되면 그냥 빨리빨리 껐다가 서버에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재실행한 다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박스가 만들어져요. 보이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요.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즉 서블릿 세상에서 HTML을 가져다가 쓰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해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바가 이런 식으로 뭐 하다가 뭐 펄이라든지 뭐 PHP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근데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바가 처음부터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자바 자체가 HTML이랑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친하다고 보진 않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고 많이 좋아졌어요. 자, 어쨌든 서블릿에서 이제 두 번째 문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든 거냐면 자, 서블릿에서 맞는 방법을 두 가지 만든 거예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그 다음에 JSP 방식을 그래서 만든 건데
자, 여기다가 지금 웹앱 있죠? 자, 여기다가 저는 디렉토리에서 JSP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우클릭해서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구구단.jsp 라고 해서 JSP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JSP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요거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버전 쓰고 있거든요. 무료 버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돼요.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되는데 근데 좀 야매로 자동 완성 기능을 하는 방법을 제가 수업 페이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이죠? JSP 문선에서 ASML, MAP 해가지고 자동 완성 기능 사용 방법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세팅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에디터 파일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일 타입. 근데 기본적으로 JSP는 JSP 타입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ASML이라는 게 있어요. ASML에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별점 JSP 추가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점 JSPF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JSP 내에서 ASML을 뭐다?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는 걸 떠나서 JSP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복사해서 어차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본적으로 달고 시작을 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JSP 규칙으로.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제 JSP 내용물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썼던 게 요거잖아요. 요거.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라고 적어주고 탭 쓰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보이죠? 제가 아까 어떻게 썼다고요? 스타일 탭 쓰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요걸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넣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검색할 때 지금 구구단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재시작 해줘야 돼요. 재시작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력할 때는 구구단만 입력하면 안 되고 구구단.jsp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구구단.jsp. 근데 지금 경로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얘가 여기 안쪽에 있으니까 구구단 JSP F12 눌러서 자,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지금 코드 제가 아까 복사할 때 잘못 복사했죠? 자, 세미콜론 반드시 붙여주시고요. 저장해서 F5 눌러보면 자, 보이죠? 자, 빨간색 박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냐면 구구단.jsp라는 거는 JSP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경로를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나중에는 이렇게 안 적고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그때 천천히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요 코드가 지금 뭐예요? 요렇게 변환이 된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나온 건데 실제 JSP는 그냥 서블릿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바 문법, 그러니까 자바 서블릿 안으로 들어가서 컴파일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ASML 짜듯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SML 짜는 것처럼 짜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H1이라고 쓰고요. 자, 5단이라고 써볼게요. 5단. 자, 밑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우고요. 그 다음에 div를 곱하기 3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5 곱하기 1은 5. 그 다음에 2, 3. 그 다음 15, 20. 자, 저장하고 나서 여러분들 요거 다시 F4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잘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강사님 ASML이랑 굳이 뭐가 다르냐? 그죠? 여기 보면 index.asml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index.asml은 ASML밖에 작성을 못한다면 JSP 같은 경우는 ASML 플러스 자바 코드를 여기다가 여러분들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자바 로직을 적는 게 가능한데, 자, 그러면 자바 로직을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꺽쇠, 퍼센트, 꺽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JSP 내에서 여러분들이 요 안쪽에다 쓴 거를 뭘로 인식하냐? 자바 코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int 단이라고 써볼게요. 즉 자바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바 로직을 통해서 int 단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다가 5단 대신에 제가 9라는 걸 반영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꺽쇠 퍼센트는 단 쓴 다음에 퍼센트, 이게 뭘로 치환되냐면 바로 9단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아, 보이죠? 제가 이거 5로 바꿔볼게요. 자, 5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나온다? 5단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5단. 저장 한번 해주시고 5단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5라고 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자, 얘는 뭐예요? 자, 1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뭐 1.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진 결과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2. 그 다음에 3. 그러면 저장했을 때, 자, 나오죠? 5, 10, 15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복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반복문을 쓰려면 어떻게 한다? 자, 자바 코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for int i는, 자, 오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타 있으면 제대로 실행이 안 돼요. i 뿔뿔.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꺽쇠. 그 다음에 중괄호 닫아주시고, 자, 여기다가는 자바 코드를 적어줄 겁니다. 어떻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i죠. 여기다가 i 써주시고, 얘는 단 곱하기 1 대신에 i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이죠? 자, 지금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파라미터를 받아왔었는데, 일단 파라미터를 받아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쓰고, 9 대신에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리미트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라고 쓰게 되면 몇 가지 곱한 결과가 나온다? 8가지 곱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e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서블릿에서는 REQ라는 걸 써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get 파라미터.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단위라고 입력한 값을 가져왔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안타깝지만 REQ 줄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request라고 다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equest 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가져오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무조건 가져온 데이터는 값은 뭐다? 스트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티저 여기다가 .parseInt, 얘는 자동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인티저 parseInt를 이용해서 형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요. 자, 여기다가 리미트라 써볼게요. 자, 지금 여기다가 RQ를 반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줘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안 되면 에러 뜨니까 잘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입력한다? 물음표 단은 5, 그 다음에 n%, 리미트 3 입력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3까지 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입력한 거 이거 어차피 올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입력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튼간에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8 입력하면 8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력이 안 됐을 때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인티저 파스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입력이 안 되면 얘는 이 단이라는 변수에 널을 반환하거든요. 원래 정수값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널을 반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티저 파스인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입력이 안 됐다 하면 얘는 단이라는 변수에 널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단이 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해요. 단에다가 9를 넣어줘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만약에 리미트라는 변수에 값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리미트라는 변수에 그냥 9를 넣어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조금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5만 써볼게요. 자, 볼까요? is undefined for argument type int null. 이해 안 되나? 맞을 텐데. 자, 한번 볼게요. 인티저 파스인트 반환. 자,
반환 타입이 있을 텐데 널 반환한다고 안 나오나? 이렇게만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그냥 쓸게요. 그냥. 자, 요거 잠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쓰기로 하고 아까 제가 RQ 좀 잠깐 들어가서 여기 파스 인트가 있는데 여기 있죠. 스티티 인트 파스 인트 너버 포메이세션 요렇게만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냥 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너를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는데 지금 이제 들어왔을 때 입력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값이 이제 들어오진 않네요. 네, 이렇게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써주시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JSP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자바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HTML과 조합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블릿은 HTML을 쓰기에는 별로 좋은 공간은 아니에요. 좋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JSP 안에서 자바 코드를 HTML과 조합하는 걸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HTML을 쓰기에는 이 JSP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대신에 이제 여기 꺽쇠 퍼센트 요거는 중요하니까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 게 뭐예요? 구구단 JSP 도입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